네,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7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네, 이선희가 불러봅니다. 아, 옛날이요. 그 아름다운 시절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아름다운 시절? 네, 세종시 매수 우위 지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36. 야, 이거 차트가. 어떻게 참, 여기 136. 끝이 어딘지 모르게, 어, 분위기가 마구마구 내달리고 있습니다. 뭐 천도 이슈 때문이죠. 그러면 부산은 언제 좋은 시절이 있었냐? 부산은 언제 있었습니까? 부산은 언제냐? 좋았던 시절이 코로나 시국 혹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 뭐 요럴 때 내달릴 때 있었지만 지금은 야, 이거 뭐 어디 묻혀가지고 바닥에 묻혀갖고 부산에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좋았던 시절 다시 올려 그러면 좀 경제도 성장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거의 1년째 멈춘 상태. 경제가 성장해야지 대출액도 늘어나고 좀 물가도 좀 올라주고 뭐 요런 게 같이 수반될 수 있을 텐데요. 아, 좋은 시절이 돌아오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부산도 이런 변화가 찾아올지. 고가의 아파트들은 이 차트상 우측 상단을 보시면 끝이 자꾸 올라갑니다. 비싼 아파트가 더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 수두룩하게 나타났던 그곳. 네, 그곳 세종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웬만한 차트가 전부 다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차트가 끝이 삐쭉삐쭉. 부산은 한 3개 중에 1개 정도 끝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정도의 모습. 근데 세종시는 웬만한 곳들은 우측 상단으로 차트의 모양이 막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느냐? 그렇게 보기에도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도련마을 14단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모습도 있지만 고점 대비 30%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거 보시면 끝이 올라가 있는 차트가 훨씬 더 많다. 야, 이런 좋은 시절. 과연 부산은 언제였냐? 이런 시절이 언제였냐? 코로나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을 때 이것보다 더 했죠, 사실. 그러면 지금 부산은 어떤 이슈로 이런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와, 끝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폼이 진짜 미쳤습니다. 뭐 이런 걸 봐야지. 그래, 좀 상승했구나. 좀 반등이 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산의 실거래 주간으로 한번 볼까요? 이 부산 동네별로 봐야 돼서 이거 말고 그쪽을 봐야 되는데 돈보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조금 차트 모양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야, 부산 상승, 부산 반등? 그건 반등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종시 지난주에 플러스 0.04, 플러스의 전환도 사실 놀라웠습니다. 대구하고 거의 하락률이 맞짱 뜨고 있었거든요. 대구는 꼬라박은 상태인데 세종은 완전 미쳤죠. 뭐 서울이나 세종이나 뭐 이런 동네나 이렇게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지 그 외 아래 동네 그 어디에도 지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도 이슈는 있습니다. 해수부가 옮겨오면 그만큼의 이슈가 될까요? 그만한 파급력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은 4%, 신고가 4%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울산이 정말 미쳤죠. 가끔 이런 거 나오면 LH 매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지. 뭐 분위기가 그 코로나 시국 그럴 때는 사실 신고가 비율이 막 30%, 40%막 이렇게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고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 미분양 물량을 직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든지 그런 이슈 외에는 직거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부산 꼭 피크를 찍고 지금 살짝 내리막이죠. 살짝 내리막. 물론 이번 주 거래량은 살짝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대선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도 나 부동산 한번 시원하게 띄워줄게. 이런 후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거래는 전국적으로 살짝 쿵 반등이 있었고요. 울산 거래량이 지난주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한 70% 정도 늘었다고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근데 놀라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특수한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울산 거래량이 거의 뭐 대구 거래량하고 같이 놀려갑니다. 세종시의 거래량이 세종시 인구 고작 40만입니다. 고작 40만. 울산의 거래량 뛰어넘습니다. 대전이 인구 160만 좀 되나요? 대전 거래량도 뛰어넘습니다. 광주 거래량도 뛰어넘습니다. 세종시 인구 40만 도시 엄청나구나. 매매 거래량 예상치 4월의 예상치는 2,400건, 2,600건 좀 비슷합니다. 지금 3월, 4월 계속 축축 치고 나가는 부동산은 세종시가 이렇게 급 분위기가 반전되고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부동산은 정말 한 타이밍이 왔을 때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지지부진 하지만 맞죠. 상승 전에 대비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단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이 아니고 조금 올랐다. 지난번 대비 몇 퍼센트 올랐다.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4월의 거래량 인천 지역도 조금 눈에 띕니다. 인천 지역도 조금 눈에 띄어요. 서울하고 거의 분위기가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할 때는 같이 급증하고 거래량이 급감할 때는 같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천은 그런 거 좀 힘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오르면 같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서울이 오른다고 부산되고 영향이 좀 아주 미미하죠. 아주 좀 미미하죠. 인천은 바로 영향권 안에 들고요. 광주는 그닥 볼 거 없고 울산도 이제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흐름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세종이 뜬다면 대전도 더불어 뜰 수 있겠구나. 그래서 투자 사는 집 하나는 부산에 있는 상태에서 투자로 하나를 눈여겨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실 것 같나요? 저는 예전에 인구가 느는 지역 기준으로 이 여러 가지 도시 중에서 제2의 도시고 이런 것도 다 차치하고 세종과 인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니는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글들도 많이 달리는데요. 사실 인구가 늘지 않고서는 부산도 핵심지 신축 자꾸 이렇게 줄여 나가잖아요. 그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인구 늘어나는 지역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디를 해도 다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부산 인구 500만이 가니 뭐니 인구가 계속 모여드는 그런 시절에는 정말 어디 하나 사놓기만 해도 무조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부산에서 투자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럼 정말 이거 잘 고르고 골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입되는 돈도 많아야 되겠죠. 자, 매매 거래량 4월달, 3월달 거래량 대비 4월달 거래량이 그렇게 활짝 열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 6월 3일 대선이 이제 불과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뜨지를 않아요. 어떤 후보도 부동산 띄우는 공약을 내지를 않아요. 정말 인기 끌기에 딱 좋은 건데 왜? 그들도 압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년째 정체다. 대출 액수를 늘릴 수가 없다. 부동산 띄우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다. 부동산 띄우려고 하면 욕먹는 거 그네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죽인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알아서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자, 전세 거래량도 예전 2년 전 대비 그 양이 적습니다. 매물도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 한번 난리 날 거다. 난리 날 거야.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전세 매물과 한번 견주어서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매물이야 부산 매물 1등인 거 전국 사람이 다 알고 인구 대비로 매물 1등인 거 다 전국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이 부산이 한 달에 전세 거래가 3,300건 정도 나오거든요. 매물이 6,600개. 전세 매물이 2배수로 존재하죠. 울산 한 달에 한 400 몇 건 일어날 거예요. 전세 거래. 1배수입니다. 1배수. 울산 4,000건 1.5배수. 자, 그럼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울산은 그 느낌 좀 있어요. 전세 매물 확실히 적으니까. 인천은 그냥 서울 따라쟁이라서 잘 모르겠고. 자, 요런 도시들. 전세 가격 상승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울산과 인천을 살펴본 연후에 그 다음에 부산을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는 뭐 한 달에 1,500건, 1,700건 거래. 대구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월별 거래량 대비로 봤을 때는 뭐 나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매물은 모든 지역이 다 줄어들고 있네요. 시청 감사합니다.